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35인 민법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 기출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인가 또는 중개사법 구분해서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 기출 특강 기본편 제5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또 나니까 기출문제 지금 계속 반복해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강의 노트 245페이지 하겠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629조에서 1항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 양도가 매매죠. 매매하거나 임차물을 전대가 다시 빌려준 거죠. 전대차 같은 말이에요. 전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동의 얻어야 둘딱 가능하단 말이죠. 이 항에서 임차인이 전항 1항 규정에 위반한 때 이 말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 전대는 임대인 동의 얻은 경우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다르지만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이 목차를 이렇게 세 개로 꼭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동의 있는 양도입니다. 갑부동산 을과 임대차 있죠. 근데 갑이 을이 갑동이었고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가 매매죠. 그럼 을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양도인, 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을은 임차권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현재 을에게 임차권이 있습니까? 없죠.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갔습니다. 을은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럼 병이 을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그럼 남은 기간 누가 사용하죠? 을 대신 병. 이제 월세도 누가 내요? 을 대신 병. 가백의 인사도 을 대신 병이 하고 나중에 보증금도 을 대신 병이 받고 나갑니다. 그 말은 여기다 병을 대입한단 말은 갑과 을의 임대차가 갑과 병한테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임대차 똑같은데 임차인만 병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이 병으로 바뀐 게 설명할 게 없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딱 하나입니다. 자, 계약 내용이 생겨되는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밀린 연체 차임이 있어요. 그럼 연체 차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이건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 내용만 승계되는 거죠. 시험 나올 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동의 있는 양도는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라 설명할 게 없고 양도 적습니다.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는 달라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을이 임대인 갑 동의였고 빌린 물건을 병한테 다시 빌려줍니다. 그럼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이라고 그러고 전차인 병이 목적물을 직접 사용합니다. 그럼 자, 임대차는 채권이죠. 이건 갑과 을이 계약했죠. 그럼 이 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전대차 계약도 채권이라 이건 을과 병이 했죠. 이 계약은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죠. 아무런 계약관계 없는데 갑동이하에 이 갑부동산을 병이 사용합니다. 근데 둘이 아무런 계약관계 없죠. 따라서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 부담하라고 법에 써 있습니다. 반면 병은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물건이 고장나면 계약 당사자 을에게 고쳐달라고 청구하고 을은 계약 당사자 갑에게 고쳐달라고 청구합니다. 금병은 을을 대유해서는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병이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자, 갑동유효권 전대차였죠.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기간이 남아있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켰습니다. 그럼 병은 동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속 사용해야겠죠. 자, 그 다음 갑부동산 을과 임대차하고 동의였고 병한테 전대차 했죠.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전차인 병에게 이런 사유를 통지해야만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반대해서 가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지하란 말이죠. 이번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이익이 연체했습니다. 그럼 채무불량이라 갑이 해지합니다. 이때는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아요. 똑같다. 그럼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자 갑은 을 얼굴 보고 내 비싼 부동산 빌려줬죠. 근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양도하면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 전대하면 을이 전대인 병이 전차인이 되죠. 그래서 이 갑과 을 간의 무단 양도 전대는 죄송합니다. 을과 병 간의 무단 양도 전대는 둘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왜 유효일까요? 가백이 안 들키면 되죠. 지금 병이 사용하겠지만 가백이 안 들키고 기간 끝나고 병 나가면 됩니다. 일단 유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백이 들키면 우리 가백에 책임지면 돼요. 그럼 을과 병 간의 유효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첫째, 갑동이 얻을 의무를 병한테 부담하고 을은 병이 사용하도록 점유를 넘겨줘야 돼요. 이러고 안 들키면 되죠. 근데 들켰네요. 그럼 갑은 동의 없으니까 임대차를 해지하고 둘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 판례가 있어요. 무단양도 당사자가 법률상 배우자고 배우자끼리 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저 부동산에서 가구점을 운영합니다. 그럼 이런 행위를 봤을 때 배우자 간의 무단양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돼서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양도 전대했어요. 이 점유는 갑에게는 불법이라 그러죠?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든 말든 갑 마음이죠? 해지 안 했어요. 그럼 여전히 임대차가 유효라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차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갑은 월세 받았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없죠? 그래서 병한테 나가라고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지만 반면 재산상 손해가 없으니까 또다시 병한테 월세 달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월세 두 번 받아요? 안 되겠죠? 을에게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이제 문제집 200페이지입니다. 자, 12번. 갑은 자신 X건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 동의 없이 동그라미 갑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 양도 동그라미. 그럼 무단일 때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랬죠? 틀린 겁니다. 그럼 자, 양도는 유효라고 써요. 유효. 양도는 유효죠? 무단양도 유효. 유효기 때문에 을과 병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을은 병에게 갑동에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랬고 2번. 을병사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죠. 유효. 이게 틀렸네. 정답이네요. 3번. 지금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갑과 을 간의 임대차 유효입니다. 따라서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만약에 동그라미 치시고 5번에 만약에 동그라미 쳐요. 그 만약은 두 경우에 사용합니다.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씁니다. 그럼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럼 4번에 만약을 했었죠. 문제 없는 말을 추가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5번 만약
을이 갑동이 받아, 자, 동의 받아 동그라미,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면, 그럼 5번에는 만약으로 했었죠. 문제는 동의 없이 동그라미 쳐 있죠. 이게 동의 받았죠?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그럼 동의받은 양도는 시험에 나올 것 딱 하나라 있어요.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 병한테 이전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 1, 2, 3, 4는 문제와 똑같이 임대인 동의 없는 겁니다. 근데 5번만 임대인 동의 얻은 걸 말하죠. 이러려고 5번에 만약을 썼습니다. 13번 갑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갑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 병원대 전대 동그라미, 그럼 무단 양도 전대 똑같아요. 틀린 겁니다. 1번 을병사의 전대차 유효 맞아요. 2번 3번 묶어서 갑은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그럼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받는 총괄 수 없습니다. 3번 똑같아요.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말은 해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을에게 월세 받아요. 그래서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총괄 수 없다 했습니다. 자, 4번에 만약의 동그라미 쳐요. 자,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 동그라미 쳐요. 보존 등기 마친 후 정의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 있다면, 자, 그럼 지금 4번에는 병 보여요, 안 보여요? 병 안 보이죠? 그럼 이 4번은 지금 무단 전대가 아닙니다. 자, 문제에서 갑과 을의 임대차는 유효죠? 유효. 근데 4번에 병 안 나왔죠? 그럼 4번은 무단 전대가 아니에요. 그럼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갑소유 토지였죠?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만약 20년 임대차 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4번에서 뭐라 그랬죠? 만약 우리 X토지에 신축한 건물 지었죠, 이렇게. 보존 등기 맞췄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622조에서 건물에 보존 등기 하면 여기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다가 622조입니다. 그 다음 4번 이제 정의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이 정한테 팔고 등기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대항력이 뭐죠?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토지 양수인 정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양수인 정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을은 정, 양수인 정에게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정답이네요. 4번은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5번도 만약의 동그라미 쳐요. 만약 임차인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그럼 현재 건물 소유자 누구죠? 무죠, 무. 을의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건물 소유자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을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5번은 자, 5번도 병이 안 보이죠? 5번도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병이 없죠? 병 빼고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일반 임대차 문제를 낸 겁니다. 난이도 거의 최상이었습니다. 14번 건물 임대인 자 갑동이어도 동그라미 쳐요. 이제 동의 얻었죠? 그럼 전대가 나옵니다. 임차인 을이평과 전대차 계약척이라고 건물 임대도 옳은 겁니다. 기업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동의 얻었으니까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맞았습니다. 니은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 그래서 갑동이죠. 임대인 갑동이어도 부수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입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병에서 직접 갑으로 갔잖아요. 그럼 을에 대한 건물 명도무 면한다죠. 갑에게 갔으니까
굳이 을에게 줄 필요 없어요. 리을,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 그럼 채무불량이죠. 임대인 갑이 계약을 해지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을은 갑소유 건물이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동그라미 갑동이 얻어 동그라미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전차인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해서 이제 갑동이 맞았어요. 임대인 동의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병은 전대차 총론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하니까 갑동이 맞았습니다. 2번 전차인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죠. 그러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갑동이고 2번은 갑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전차인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금평은 사용대가 내야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후 면한다. 갑에게 갔으니까 을에게 반환할 필요 없겠죠.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에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해지 동그라미. 그럼 합의로 종료시켰죠. 그럼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동의하였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16번 갑을령 사례가 엄청 길게 나왔죠. 그럼 문제 안 읽고 1, 2, 3, 4, 5 지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틀린 거네요.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병권리 소멸하는가? 자, 그럼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이 했단 말이죠. 그럼 병은 누굴까요? 그래서 문제를 얼른 보니까 이 전대 나오죠. 전대차. 그러면 갑과 을의 합의 동그라미 쳐요. 종료 동그라미. 그럼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답이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석대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빨리 답이 1번이면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연습이라 다 풀어봅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X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동이어도 동그라미 쳐요. 갑동이 얻어서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세 70만원, 10만원 버텼네요.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해도 전차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60만원만 지급하면 되죠. 갑은 여기 60만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2번 맞습니다. 3번 갑은 을에게도 월차임 60만원 청구할 수 있죠. 갑과 을이 계약했죠. 4번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원 이익이죠. 이익이 달해서 채무불이행이죠. 임대인 갑의 계약을 해지하면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5번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1번 볼게요. 전대차 기한이 만료한 경우 병은 갑에게 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임대 청구가 나왔는데 임대 청구는 토지 전차이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건물이죠? 건물 전차이는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근데 5번 X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17번. 자,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네요. 보증금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합격수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풀어봅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은 임차인이 부담하겠죠. 내가 돈 줬잖아 라고 돈 준 사람이 증명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좌 통장으로 보내면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월세 지급 거절할 수 있나요? 없죠.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임차인이 월세 차임 이익이 연체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지급 거절할 수 없어요. 월세 2달 안 주면 해지 쫓겨납니다.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임차인도 안 나갈 수 있죠.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인 안 나갈 수 있어요. 동시항명권.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에 있는 점유는 적법점유였던 맞습니다. 동시항명권으로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적법점유이지만 임차인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에 가면 그럼 임차인은 내 거 아니죠? 그럼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적법이라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용료는 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음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동시항명권이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있어요. 적법입니다. 근데 그와 비교할 게 내 물건 아니죠. 그럼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서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민법이 다 끝났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민사특별법으로 이어집니다. 이론 강의도 꼭 같이 보시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개사법 85쪽 꼭 맞아야 되죠? 이론 강의 2-3번 이상 꼭 공부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